가능한 빨리 들어올수록 가능한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머스탱의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나 싶긴 한데, 전기차의 특징보다는 좀 내연기관에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한. 머스탱 마하 2 시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두 명이 한 차를 타고 있는데 지금은 옆자리, 뒷자리 이렇게 타고 있거든요. 짧게 타서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느낌이 괜찮네요. 미국에서는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팔린 전기차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다른 외국 기자들하고 같이 시승을 하는데, 사실 전기차를 런칭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어서 지금 저희 한국 기자들 열심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모습을 보면은 옛날 전기차 스타일이 생각이 나죠. 저렇게 그릴을 딱 막아버린 스타일, 거기에 아주 질주하는 야생마 포니를 갖다 얹어 놓은 그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전기차라서 가능한 무엇인가를 막아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누가 봐도 전기차구나 하는 게 한눈에 느껴지죠. 이 헤드라이트는 얇고 길게 디자인을 했고요. 시퀀셜 타입이긴 한데 앞으로 찌르는 듯한 저 방향지시등은 기존의 방향지시등들이 밖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느낌인 거에 반해서 이거는 가운데로 찔러 들어오는 느낌이라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차의 제원을 살펴보면 차체 길이가 미니 SUV, 그러니까 중형급 SUV라고 보면 돼요. BMW X3 같은 차들하고 길이가 비슷한데 높이는 좀 낮게 설정을 해놨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EV6나 아이오닉 5하고 비슷한 크기 정도를 갖고 있어요. 뭐 특징적이게도 요즘 전기차에 많이 하고 있지만 도어 손잡이를 없앴죠. 손잡이는 아예 없애버리고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여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버튼을 눌러서 여는데 거기에 살짝 조그만 손잡이 같은 걸 얹어 놓은 거 좀 독특한 구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뒷면 디자인을 보면은 중앙의 말 포니를 기준으로 위아래 반사가 달라요. 아래쪽에서는 지금 하늘을 보여주고 있고 위에 쪽에서는 바닥 아스팔트를 반사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아래쪽은 좀 더 밝게, 위는 어둡게 나오면서 마치 뒤에가 스포일러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개의 세로형 리어 램프가 이 머스탱의 헤리티지를 담았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형 머스탱도 저희가 보긴 했는데, 신형 머스탱에도 이렇게 안으로 꺾어 들어간 모습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 차에 이미 그 힌트가 나와 있었네요. 포드 마하 2의 실내예요. 여기 이게 운전석도 그렇고 모든 도어가 이렇게 당겨서 열고 닫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는 되게 조그만 스크린이 있는데, 이게 한 손바닥만한 그런 정도의 스크린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작게 나오고 현재 속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여기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관련 기능들을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15인치 대형 스크린이 있죠. 밑에는 이렇게 다이얼 볼륨 조절하는, 여기 눌러지기도 하고, 이거 빼고는 나머지 다 터치.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다 지원을 하고요. 내비게이션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거. 차의 기능을 보면 원페달 드라이브가 있죠. 여기 원페달 드라이브를 켜고 끌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위스퍼, 인게이지, unbridled, 언브라이들드, 이거는 여기서부터 점점 세진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단순한 구성으로 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온도는 70도, 이건 화씨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들어있는데 통풍 시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되게 심플하죠. USB-A하고 C가 저 앞에 단자가 들어있고 패드가 돼 있어요. 패드를 걷어내면은 저기 또 머스탱 말이 뛰고 있죠. 이쪽은 무선 충전이 되는 패드고요. 컵홀더가 두 개가 있고, 여기에는 파킹 버튼이 있고 비상등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고요. 암레스트가 있어서 팔을 고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이런 형태의 서랍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차에 키가 있는데, 키는 되게 투박하고 큼직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소재들은 이 차가 머스탱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모양이 있어요. 신형 머스탱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진짜 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비건 소재를 사용했는데도 가죽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만든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에이다스 기능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룸미러 뒤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그렇게 공간이 크지가 않아서 잘 정리를 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고, 요 위에는 파노라마 루프가 들어있죠. 이게
폴스타2 같은 차들처럼 파노라마 루프로 만들어서, 이거는 제규어 아이페이스 때도 그랬고요. 이렇게 전기차들 위에를 개방감을 고려해서 이렇게 루프를 유리로만 만든 것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 전승용 편집장에 앉았는데도 지금 저렇게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헤드룸도 공간이 좀 여유가 있다, 머리가 딱 닿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포드의 의자들이 상당히 항상 두꺼운 편이었는데, 이 차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두껍지 않은 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튼으로 열려. 자, 포드 머스탱 마하 2, 여기서는 마키라고 하네요. 마키. 이 차를 시승을 합니다. 운전석에 앉으면은 SUV로 분리되기 때문에 차가 살짝 높아요. 시트를 최대한 낮춰도 머스탱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높이로 딱 올라가게 돼 있고요. 지금 87% 남았는데 레인지는 269마일 달릴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건 없는데, 이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로 작게 0.5마일 앞에서 우회전하라,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 있어요. 오랜만에 미국에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일단 이 도로가 시멘트 도로인데 기본적인 승차감은 그렇게 부드러운 차는 아니네요. 땅땅땅땅 한다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바닥에 소음 진동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날로 들어오는 그런 차는 아니고요. 약간 좀 정리를 해서 무겁게 둔탁하게 만든 다음에 툭툭툭툭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원페달 드라이빙이 사실 아까 탔던 다른 분들 말씀을 좀 들어봐도 전기차의 특징보다는 좀 내연기관에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이 보인다고 해요. 기존에 내연기관이 아닌 차를 타던 사람들이 타도 그다지 어색하지 않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 미국의 시점에서 보면은 적절한 타이밍에 미국에 런칭을 한 차가 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 아마 내년, 뭐 늦으면 내후년에나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생각보단 좀 늦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신기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스탑이라고 써 있으니까 다들 섰다가, 나도 섰다 가야지. 지금 속도를 조금 올려서 35마일 정도까지 가고 있는데, 미국의 도시들 대부분의 길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길에서 승차감이 좋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간선도로 정도의 그런 노면 승차감인데, 여기서 꽤 부드럽네. 그리고 지금까지 타본 요 동급의 요 전기차들 중에서는 아이오닉 5 EV6 못지않게 이것도 실내 공간이 굉장히 크네요. 그 차들 탔을 때 사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가 실내 공간 굉장히 잘 뽑아냈다. 그래서 시트도 앞뒤로 움직이고, 뭐 무중력 시트라든가 이렇게 누워서 떠 있는 것처럼 앞자리를 구성해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차는 뭐 그런 기술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옵션으로 있진 않지만, 일단은 넓은 공간은 경쟁 모델들 중에서 꽤 괜찮은 편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드라이빙 모드가 위스퍼, 이렇게 속삭이듯이 조용하게 부드럽게 이런 모드로 가고 있었는데, 인게이지로 바꿔볼게요. 페달에 확실히 힘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 힘이 그냥 쑥쑥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250마력 정도 되는 출력이 그렇게 세지 않은 차인데도 가속할 때 보면은 역시 전기차라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가 있어요. 언브라이들드 모드로 가볼게요. 역시나 가상 사운드 나오는데, 이거 그 머스탱의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나 싶긴 한데, 되게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네요. 이 차에는 LG 엔솔의 배터리, 그 다음에 중국의 CATL 배터리 두 가지 종류를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중국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를 추천하는 거는 미국이 아니거든요. 그럼 LG 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LG 역시도 공장, 이 미국에서 뭐 전량을 다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서 IRA 법에 이렇게 자유롭지는 못해요. 근데 포드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낼 것 같긴 한데, 정확한 거, 자세한 거는 IRA 얘기하면서 나중에 다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는 ADAS 기능들도 들어있고요. 이 어댑티브 컨트롤도 들어있어요.
차선 잡아주는 것도 지금 들어왔고, 이 아이콘이 되게 독특하네. 이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감싸주면서, 지금 여기 보이시죠? 감싸주면서 차선을 따라가는, 테슬라가 너무 유명해서 그렇지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렇게 많이 발전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손과 발을 뗄 수는 있지만 항상 주시를 하고, 유사시에는 반드시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손을 계속 떼는 것도 아니고 잠깐 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는 그 정도 수준의 지금 ADAS 그 주행 보조 기능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특별히 대단하다거나 특별히 다르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시승 포인트 거의 다 온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길게 시승을 하는 코스도 아니고, 사실 뭐 여기서 속도 이렇게 규정 속도 지키면서 40마일 사이에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의 고속도로의 느낌 같은 것들을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미국 도로가 그렇게 포장이 잘 된 그런 도로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에서 좀 단단하니 이렇게 잘 달리는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고속도로 주행에서 꽤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전반적으로 정리하자면 이 포드의 마키는 우리나라에 조금 가능한 빨리 들어올수록 가능한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되는 차입니다. 인증 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벌써 이제 한국에 들여올 준비, 뭐 가지고 와서 나머지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 지금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빨리 끝날수록 빨리 더 많이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한 스텝 더 늦어진다 그러면은 아마도 우리나라 현대기아 브랜드의 다음, 그러니까 지금 아이오닉 5나 EV6의 페이스리프트 버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다른 요소들을 추가해야 경쟁력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꽤 괜찮은 포지션들을 갖고 있지만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격도 우리나라에서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오늘 미국에서의 시승은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차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포드 코리아가 이 차를 한국에 들여올 예정이기 때문인 거죠. 포드 코리아가 이거를 아마도 내년에, 올 하반기? 내년에 들여올 것 같긴 한데, 이 차가 들어오면은 과연 상품성이 있을까? 그런 내용을 좀 중점으로 살펴봤고요. 미국에서 이 차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판매도 꽤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판매가 차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예약도 중단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왜 이렇게 예약이 중단됐냐면은 배터리 공급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해요. 이 포드에서 얼마 전에 포드 CEO가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SK온하고 배터리 공장 확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갔고, 배터리 수급에 대한 얘기도 하고 갔잖아요. 그 배터리들이 대부분 이 포드의 마키에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F150 라이트닝, 두 대의 전기차에 이 배터리를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그렇고요. 전기 SUV, 뭐 전기차 이런 거를 확대 생산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포드 입장에서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현지에서 공장을 계속 늘리고 있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판매량도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이 포드의 마키입니다. 제가 시승했던 모델은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뭐 한 4등급 중에서 한 2개, 두 번째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파노라마 루프 같은 거를 장착하고 있고요. 뱅앤올롭슨의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편의사항도 어지간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였어요. 다만 미국에서는 이 통풍 시트 되는 차 찾기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한국으로 들여올 때 어떤 옵션을 선택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특이한 거는 적재 공간에 있습니다. 이 트렁크 공간 꽤 넓게 잘 만들어 놨는데, 뒷좌석 폴딩도 되고 넓게 공간을 쓸 수가 있어서 뭐 자전거도 집어넣는 영상 볼 수도 있고요. 뭐 캐리어 같은 거 막 쑥쑥쑥쑥 집어넣는 거를 볼 수 있는데, 더 특이한 거는 이 차의 프렁크에 있어요. 물 청소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 프렁크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를 뭔가 오염이 되거나 하면은 이렇게 물 청소로 쑥쑥쑥 해서 물을 빼버리는 되는 방식, 좀 특이하죠. 이런 방식으로 해놓다 보니까 포드는 이거를 프로모션에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차의 프렁크에다가 칵테일 새우를 놓고 밑에 얼음을 가득 채워서 사람들하고 파티를 즐기기도 했고요. 여기에 얼음을 채워서 음료수를 집어넣어 놓고 마시는 뭐 그런 일도 하긴 했어요.
트렁크를 이렇게도 활용할 수도 있구나라는 점 하나와 모터가 앞뒤로 두 개가 들어가더라도 꽤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데 이렇게 뭐 자기 차에다 뭘 많이 싣고 다니는 나라 이런 데서는 오히려 EGMP 플랫폼 기반의 국산차보다 더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차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짧은 주행을 해보니까 이 차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현지에서 경찰차로 쓰는 차들도 보고 하다 보니까 꽤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기차가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차는 가능한 빨리 들어오는 게 포드 코리아 입장에서 판매를 하기엔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좀 더 뭐 묵은 게 들어오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들어와서 내년에라도 당장 구입을 할 수 있으면 다른 모델과의 사이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짧은 포드 머스탱 마키 시승기를 전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포드의 머스탱 7세대 보고 온 얘기를 현장의 분위기 생생하게 섞어서 전달해 드릴게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